이상하게 스포르팅 선수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 보니까. 우연히 또 좀 그렇죠. 뭐 네. 어제도 말씀드렸던 이제 그렇지. 페드로 포로도 네. 스포르팅의 오른쪽 윙백이고, 네. 그리고 이제 우가르테도 스포르팅의 중앙 미드필더입니다. 네, 네. 실제로 스포르팅과 토트넘이 만났을 때 잘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토트넘의 중원 라인이 스포르팅의 중원 라인에 매우 고전을 했던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경기가 두 번 있었는데 그때부터 아니면 그 이전부터 우가르테에 대한 관심이 토트넘이 있어 왔다. 월드컵 전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월드컵 기간에 우가르테를 관찰하기 위해서 우루과이거든요. 그렇죠. 우루과이. 관찰하기 위해서 스카우터들을 카타르에 파견했다. 한 번도 안 나왔잖아. 근데 세 경기 다 벤치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보러 갔는데 보러 갔는데 안 나왔어요. 네. 근데 어쨌든 그 정도로 이제 토트넘이 구체적인 좀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스카우트까지 파견할 정도의. 근데 그 일단은 스포르팅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토트넘을 좀 견고하게 막아냈고. 네. 그리고 핵심이잖아요. 결국 스포르팅에서는. 그렇죠. 핵심 미드필더. 그래서 이제 이 선수도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그 스포르팅이 포로가 굳이 이번 겨울에 나갈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죠. 스포르팅 입장에서는. 네. 근데 우가르테도 약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엔소 페란데스도 마찬가지잖아요. 엔소 페란데스도 굳이 바이아웃을 지불 안 하면 벤피카가 내보낼 이유가 없어요. 그럼요. 근데 스포르팅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우가르테 바이아웃을 지불하지 않으면 겨울에 내보낼 이유가 딱히 없다. 그렇죠. 근데 이 선수의 바이아웃이 또 꽤 높습니다. 네. 6천만 유로. 하나로 치면 810억 정도입니다. 비싸긴 비싸다. 바이아웃이니까 당연히 최대치로 이제 그렇죠. 끌어올려놓는 거잖아요. 바이아웃을 지불해야 좀 데려올 수 있는 지금 상황인 거죠. 우가르테도. 네네. 이게 지금 뭐 스포르팅에서 네. 이 우가르테는 굉장히 좀 이렇게 뭐랄까 저돌적? 네. 저돌적이고 수비 막 강력하게 하고 그래도 공 끌고 오는 능력이나 이런 것도 있는 선수더라고. 요 선수가 이제 그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도 할 수 있고 수비형 미드필더도 좀 할 수 있고 토트넘에서 어떤 선수냐? 벤탄쿠르랑 비슷해요. 그래요? 벤탄쿠르도 마찬가지잖아요. 네네. 중원 싸움 잘하고 볼 전개하는 능력도 조금 갖추고 그렇죠. 있고 볼을 전진시키는 능력도 갖추고 네. 있고 때에 따라서는 박스 안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플레이도 보여주고 약간 육각형이거든요. 그래서 우루과이를 우리가 분석할 때 벤탄쿠르, 발베르데, 그렇죠. 우가르테, 네. 뭐 베시노, 토레이라 이 선수들이 다 비슷한 유형이다. 중원 싸움 잘하고 패스 능력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그렇죠. 뭐 이런 선수였잖아요. 네네. 그 유형에 딱 비슷한 선수인 거죠. 우루과이 스타일 선수. 네. 거칠고 그렇지. 많이 뛰고 근데 볼 전개하는 능력도 좀 있고 딱 벤탄쿠르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그렇죠. 네, 그렇죠. 딱 그런 유형이에요. 네. 아니 근데 이제 저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토트넘은 지금 중원에서 조금 그러니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약간은 좀 이렇게 패스 길도 좀 만들어주고 미드필더진이 이 선수 온다고 해서 굉장히 퀄리티가 높아질 거라는 생각이 별로 안 들긴 하거든요, 사실. 우가르테. 네. 지금 토트넘이 요 중원 라인에 사실은 호이비에르와 벤탄쿠르 요 두 선수를 빼면 지금 이번 시즌 만족스럽지가 않거든요. 네네네. 스킵, 컨디션 안 올라오고 있죠. 그렇지. 비수마, 팀에 적응 잘 못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호이비에르와 벤탄쿠르만 주구장창 써요. 거기도 힘들지.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스쿼드를 좀 보강하는 차원 그런 영입에 좀 가깝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갑자기 뭐 당연히 호이비에르와 벤탄쿠르가 우가르테보다 보여준 게 훨씬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가르테가 갑자기 와서 이 중앙 미드필더의 퀄리티가 갑자기 뭐 엄청나게 높아진다. 이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지금 호이비에르와 벤탄쿠르 두 명으로 유지되는 지금 이 중원 라인에서 우가르테가 온다면 도움은 되겠죠. 크게 된다. 네. 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선수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각형이니까 중원 싸움도 하고 뭐 볼 전개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거 생각하면 꽤나 괜찮은 영입이기도 하고요. 뭐 괜찮은 자원 뭐일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콘테 감독이 좋아하는 유형이기도 해요. 콘테 감독의 이 좋아하는 유형이 정말 열심히 뛰고 열심히 뛰면서 볼도 약간 이제 육각형에 가까운 선수들 좋아하거든요. 뭐 어느 감독이나 좋아하긴 하겠지만 약간 창의성이 좀 떨어져도 열심히 뛰는 선수를 콘테 감독이 좋아하는데 우가르테가 약간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스포르팅에서는 어떤 플레이냐면 스포르팅도 3-4-3을 많이 씁니다. 근데 스포르팅에서는 이 우가르테 옆에 모리타라는 일본 선수가 있어요. 근데 스포르팅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공격할 때 이 모리타는 공격형 미드필더입니다. 그래서 그냥 올라가요. 그럼 우가르테가 혼자 남거든요, 중원에서. 모리타가 올라갈 수 있는 건
우가르테가 엄청나게 지원을... 뛰기 때문에. 거기 다 뭐 수비적인 역할을 해주고. 그쵸. 예. 그래서 스포르팅에서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이다 라고 불리는 선수가 이 우가르테고 네. 그만큼 열심히 뛰기 때문에 콘테 감독이 좋아하는 유형이긴 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네. 아 근데 좀 부족한 부분 먼저 채우는 게 좀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만약에 같은 조건이라면은 네. 지금 토트넘이 더 부족한 부분을 조금 더 먼저 채우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뭐 오른쪽 윙백이나 그렇죠. 센터백이나 그렇죠. 뭐 그런 부분도 있을 텐데 네. 지금 이제 그런 뭐 포로 페드로 포로의 이적설이 나오면서 연결돼서 나오고 있는 네. 이적설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 선수가 그 월드컵 전부터 이제 이적설이 조금씩 나왔으니까 일단 콘테 감독이 봤을 때 미드필더의 보강도 필요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우가르테는 지금 토트넘이 월드컵 전부터 계속 관심을 보였던 선수. 그래서 월드컵 때 스카우터도 파견을 했었는데 그래도 일단은 가격은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포르팅에서 팔 이유는 또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래서 뭐 지금 바이아웃이 6천만 유로는 건데 네네. 요걸 또 맞춰주려면 어제 했던 것처럼 그럴 수가 있죠. 에드워즈. 에드워즈의 세론을 50%가 있는데 세론을 없애주는 대신 없애주는 대신에 이적료를 낮춘다. 뭐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토트넘이 또 협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네네. 근데 이제 또 사실은 그렇게 협상하고 싶은 선수가 포로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토트넘이 옵션은 그렇죠. 네. 토트넘이 어쨌든 지금 스포르팅에서 노리는 선수가 포로, 우가르테 두 명의 선수라서 겨울 이적 시장에 스포르팅 쪽에 열혈 구매자가 될 수가 있다. 네. 토트넘이 돈도 많이 쓰고 네. 그리고 스포르팅도 지금 겨울 이적 시장에는 딱히 팔 이유가 없기 때문에 가격을 높게 설정할 수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핵심 고객이 될 수도 있는 지금 상황이다. 그렇습니다. 스포르팅의 또 핵심 진짜 충성도 높은 고객이 될 가능성이 있는 토트넘. 그래서 이제 그 콘테 감독이 인터뷰를 실제로 또 했어요. 네. 그 지난 겨울에 우리가 벤탄쿠르와 쿨루셉스키 좋은 영입을 하지 않았냐. 그렇지. 그런 게 또 우린 필요하다. 네. 우리 스쿼드는 이적 시장마다 더 좋은 영입을 계속 해야 되는 스쿼드고 꾸준히 보강해야 되는 스쿼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 겨울 이적 시장도 우리가 잘 보내야 된다. 네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우가르테 영입은 영입설이 뭐 나는 건 좋은데 그리고 충분히 좋은 선수거든요. 네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일단 토트넘이 여름 이적 시장에 중원에 영입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비수마를 샀잖아. 비수마가 4천만 파운드였죠 그때. 네. 근데 그때 이제 사실은 그 4천만 파운드에 비해 이 선수의 실력 훌륭하다. 싸게 샀다. 막 이랬어요. 근데 영입 잘했다고 우리 막 그랬었죠. 너무 잘했는데 적응을 못해요. 언제쯤 적응하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 토트넘이 여름 이적 시장에서 뭐 콘테 감독이 말대로 지원도 많이 해줬고, 네 맞아요. 그 지원을 받아서 영입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페리시치부터 비수마, 뭐 스펜스, 포스터, 랑글레, 히샬리송 주전급 자원들 많이 영입했어요. 우리 스카우터 일 잘한다고 막 그렇죠. 다 그랬었잖아. 다 했는데 이제 막상 까보니까 제 역할을 하는 선수가 히샬리송. 그나마 네네. 히샬리송도 약간은 돈값에 아직 못 미쳐요. 히샬리송 그리고 랑글레 돈값은 해주고 있죠. 임대니까. 네네. 페리시치 공짜니까. 그렇죠, 페리시치도 공짜니까 생각해보면 네네. 돈값은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면 요 정도 선수 빼면은 스펜스 거의 도움 안 되고. 그렇죠. 포스터 뭐 백업이니까 뭐 딱히 뭐 그렇게 큰 도움이 아니고. 나와? 나왔잖아요. 저 지난번에 한번 나왔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비수마. 그렇죠. 적응 못 하고 있고. 아유 적응이 너무 오래 걸리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토트넘이 영입을 분명히 많이 했는데 정상적으로 좀 작동하는 선수가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우가르테가 이름이 나오는 것도 사실은 비수마가 있는데 보강을 분명히 했는데 또 겨울 이적 시장에 부족하다고 그렇지. 또 보강이 얘기가 나오니까 비수마가 잘해줬으면 이런 얘기도 안 나오지 사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토트넘이 돈을 쓰는 방향성이 맞는 건가? 그렇죠. 약간 정말 여름에서 겨울밖에 안 됐는데도 약간 방향성이 고민이 그쵸? 될 정도. 그러니까 뭐 토트넘이 큰맘 먹고 돈을 쓰는 거긴 한데 네네. 큰맘 먹고 돈을 썼을 때 효율이 안 나오면 약간 좀 그렇죠. 아쉽다. 그렇죠. 우리 뭐 헛돈 쓴 것 같지. 스펜스도 마찬가지죠. 네. 스펜스도 이제 영입한 이적료가 그 1,800만 파운드인가요? 그렇잖아요. 네. 못 나왔습니다. 계속 경기를 계속 못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 이 오른쪽 윙백 뭐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뭐 도어티, 에메르송, 모우라까지도 뛸 수 있고 네. 스펜스까지 있는데 4명이나 있는데 단 한 선수도 그렇죠. 만족스럽지가 못해서 지금 또 문제지 진짜. 지금 또 그래서 겨울 이적 시장에 뭐 페드로 포로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하면
영입은 하고 있는데 뭔가 만족스럽지가 않다. 그렇습니다. 좀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는 정말 진짜 실질적으로 좀 많은 도움이 되는 선수들을 영입을 했으면 좋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 그때도 비수나 영입 이럴 때 보면 잘못된 영입이라는 얘기는 안 했었잖아. 그 실제로 잘했어요. 실제로 지난 시즌에 비스마가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수비형 미드필더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왜 토트넘에 와서 그러니까 뭔가 이거는 전술적인 것도 있어요. 분명히 비스마가 이제 그 3-4-3의 이 지난 경기에서는 투미드를 했었는데 이 선수는 수비형 미드필더로 잘하는 선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안 풀리고 이제 하는 거죠. 3-5-2에서 잘 뛰는 선수를 3-4-3에서 막 뛰게 하니까 그렇죠. 그것도 좀 있는 거고 네네. 여러 가지 뭐 전술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네. 히샬리송도 에버튼에 있을 때 분명히 괜찮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브라질에서 하는 거 보면 괜찮아요. 근데 그런 에버튼이나 브라질에서 했던 것보다 토트넘에서 활약이 분명히 저조하죠. 히샬리송도. 페리치도 마찬가지로 인터밀란이나 크로아티아에서 하는 거 보다가 토트넘에서 하는 거 보면 분명히 그렇지. 부족해요. 요게 이제 사실은 약간 이 토트넘이 영입을 해놓고 조화롭게 쓰는 요걸 지금 잘 못하고 있다. 근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이 정도쯤 되면 페리시치랑 손흥민이랑 좀 공존 이런 좀 조화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컨테 감독이?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직 안 되고 있고. 공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지가 지금 사실 꽤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못 찾고 있고. 그러니까 요게 지금 콘테 감독도 빨리 좀 해결을 해야 그렇습니다. 토트넘이 뭐 4위권 경쟁을 하든 네네. 아니 더 높은 곳을 노려보든 그렇죠. 이제 그런 걸 할 수가 있다.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토트넘도 일단 순위는 4위에 올라가 있긴 합니다만 좀 경기 내용이나 약간 최근에 안 좋기 때문에 거기다 지금 맨유가 지금 치열하게 또 치고 올라오는 상황이잖아요. 사실상 역전에 가깝죠. 그렇죠. 역전에 가깝죠. 승점 1점 차이인데 한 경기를 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 경기를 이기면 역전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실상 이제 4위 싸움을 본격적으로 맨유와 토트넘이 붙어 있다라고 봐야 되죠. 그렇습니다. 이제는. 자, 두 번째 우가르테 선수 소식까지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네.